충북 방역의 컨트롤 타워인 충북도청도 뚫렸습니다. 확진 환자가 나와 사무실 폐쇄해 200명 넘게 진단검사를 받으면서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증평 목욕탕발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제천에서는 초등학생 남매와 중학교 교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위상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전문성, 독립성이 보장된 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 방역의 컨트롤 타워인 충북도청이 오늘 발칵 뒤집혔습니다. 20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본관 1개층이 모두 폐쇄됐고 200명 넘게 긴급 진단검사가 실시됐는데요. 또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도 3명이 확진되는 등 일시에 행정 업무도 마비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본관 3층 사무실에 근무하는 20대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3층에 있는 교통정책과, 자치행정과, 감사관실, 민간협력 공동체과 등 4개 과를 즉각 폐쇄했습니다. 100여 명 직원을 바로 귀가 조치했고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구내식당도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부랴부랴 문을 닫았습니다. 2차례에 걸쳐 도청 전체 긴급 방역이 진행되는 사이 갈 곳 없는 직원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와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이제 역학조사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이 어디를 이제 돌아다니셨는지 경로가 지금 나오질 않아서 청내는 전체 방역하는 것으로. 충북 593번 환자인 해당 공무원은 증평 목욕탕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했다 감염된 50대의 가족인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직원과 접촉한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내부 연락망을 통해 확진 환자와 같은 사무실 직원, 사무실 방문자, 해당 공무원이 다녀간 다른 사무실 직원, 지난 10일과 11일 구내식당 이용자 등 검사 대상자를 수소문했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자만 200여 명. 사무실 폐쇄에 줄줄이 검사 대상에 행정 업무 마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방역의 중추 역할을 하는 도청인 만큼 확산 위험 차단을 위해 밀접 접촉자의 접촉자까지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라 검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모두 직원 3명이 확진된 산림환경연구소와 미동산 수목원도 임시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는 당장 한층 강화된 업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대면 결제 방식을 전면적으로 다 서면으로 결제를 하도록 하고요. 과를 이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메신저나 전화 유선을 통해서 업무 협조를 하도록 하고 또 민원 업무 등 3분의 1 재택근무가 힘든 부서도 20% 수준이라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에 이상 있는 직원은 먼저 휴식을 취한 다음 추이를 보고 출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새로 등장한 감염고리를 발판 삼아 또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잠잠했던 증평군에서 목욕탕발 연쇄 감염이 잇따랐고 제천에서도 초등학생 남매와 중학교 교사가 확진됐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영 기자입니다. 무엇보다 증평군의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지난 9일까지 단 3명에 불과했던 확진 환자 수가 일주일도 안 돼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심에 증평의 한 목욕탕이 있는데 지난 13일 50대 이용객이 첫 확진된 이후 가족을 넘어 목욕탕 종사자, 사장 등 불과 이틀 새 1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최초 전파자인 50대 이용객이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앞으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모임이나 행사, 만남 이런 것들을 자제해 주시고 제천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대학생 소모임발, 교회 관련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확진된 교회 신자 가족과 접촉한 초등학생 남매와 그 부모 등 일가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매가 다니는 초등학교 확진 환자는 3명으로 늘면서 오는 금요일까지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됐습니다. 또 다른 신규 확진 환자 가운데 50대는 충주로 출퇴근하는 중학교 교사. 이 교사가 마지막으로 출근한 지난주에는 학교에 1, 3학년을 제외한 2학년 학생 167명과
교직원들만 있었습니다. 11일까지 출근할 때 수업을 받은 학생 전체와 교직원을 비롯해서 검사를 채취를 했고요. 11일 날 접촉이 이루어진 분들은 그 자가격리자를 선별을 해서 청주에서는 기존 감염고리에서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은 대신 증평 확진 환자의 자녀와 접촉한 충북도청 공무원과 수원 확진 환자와 접촉한 3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입국자들까지 또 충북에서만 2자릿수 확진입니다. 계속된 확산과 거리두기 여파로 소상공인 등의 타격이 눈덩이처럼 불면서 이들을 돕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모금도 등장했습니다. 제천시는 성금 10억 원을 모아 재난지원금으로 쓸 계획입니다. 저부터 제 2달치 월급 1,216만 원을 기부토록 하겠습니다. 고정적 수입이 있는 급여 생활자 여러분들께서 이 고통 분담 성금 모금 운동에 능동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코호트 격리 중인 병원과 요양원, 목욕탕에 이은 공공기관 폐쇄까지 잡힐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기세에 종식을 바라는 인내심도 힘겨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 규정을 위반한 제천시 보건소 직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제천시는 가족과 함께 코로나19에 확진된 보건소 7급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충청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 직원은 자신도 증세가 있고 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출근해 보건소로 감염을 확산시킬 뻔했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으로 문을 닫았었던 제천시 의회가 16일 만인 오늘 정례회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제천시 의회는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했던 회기를 6일 연장해 밀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서류로 대체하고 예산안 심사 출입 인원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면서 충북 도내 지방의회의 위상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처럼 정책 보좌 인력을 둘 수 있고 사무처 직원도 의장이 임명할 수 있어서 독립성이 보다 강화됩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도내 지방의회의 오래된 수건 2가지가 해결됐습니다. 먼저 의정 활동을 보좌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는 지방의원 4명당 1명씩을, 2023년까지는 의원 2명당 1명씩 정책 지원 인력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도 강화됐습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과 교육, 징계 등의 인사 권한을 의장에게 넘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이 의회 업무를 하다 보니 집행부 견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 견제인데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견제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는데 의회에서 의회 직원들 인사권을 갖게 됨으로써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도 지방의회 전문성과 독립성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오랜 수건이었던 지방의 정책 전문 인력이나 인사권 독립 등의 과제들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해소된 만큼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들, 전문성이나 청렴성 같은 매우 기본적인 주민의 대표로서 가져야 할 역할들을 사실은 제대로 해내야. 의회 사무직원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신분, 직무, 임용 절차 등을 정하는 논의가 지방의회 안팎에서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가 반영된 새 법에 걸맞게 진정한 주민 대의기구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제천에 내려진 한파특보가 밤사이 도내 중북부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오늘 밤 9시를 기해 충주와 단양, 음성, 괴산으로 한파경보를 확대하고 진천과 증평, 보은에는 한파주의보를 유지했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밑돌겠다며 동파와 한랭 질환 예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충북의 공권력의 배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연속 보도가 2020년 충북 언론상을 받았습니다. 충북 언론인클럽은 퇴직경찰관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을 집중 취재해 억울한 공무집행 방해죄 사건 실태와 제도적 허점을 공론화하는 데 기여한 정재영, 천교화 기자에게 방송부문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신문통신부문에선 충청타임즈 엄경철, 연지민 기자의 청주 가경천 살구나무 대량 벌목 연속 보도가 선정됐습니다. 충주시 칠금동에 수소교통복합센터가 구축됩니다. 충주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토비 136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소교통복합기지는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소와 함께 시내버스 환승센터,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 하루 버스 200대, 승용차 600대를 충전하는 대용량 충전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진천군이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예정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진천군 문백면 은탈리 일원 139만 제곱미터로 보상을 목적으로 한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 수목식재가 제한됩니다.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는 진천군과 SK건설, 토우건설이 2026년까지 총 사업비 2,600억 원을 들여 문백면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충북혁신도시에 신재생에너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가칭에너지 대학이 들어섭니다. 음성군은 맹동면 충북혁신도시 내 2만 8천여 제곱미터에 397억 원을 들여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정원 315명의 에너지 대학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 기숙사 등을 갖추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2개 학과와 대학원을 운행하게 됩니다. 음성군은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에너지 산학융합지구를 유치했습니다. 충북 스쿨미투 지지 모임이 충북교육청에 피해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성폭력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교사들을 엄중히 문책하겠다던 김병호 교육감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교육청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며 독립적 기구와 절차 마련 등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대천시가 소상공인과 운수업 종사자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급 3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건물을 임차에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택시, 화물, 전세버스 등 운수업 종사자를 포함해 약 10,000명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거리두기 준 3단계에 따른 재난지원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